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형철 부장입니다. 오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국정군사대학교와 함께 군사안보 세미나를 최초로 개최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합참 차장 박웅 공군총장님, 박정희 예비역 대장님을 비롯한 예비역 선후배님들, 그리고 합동 교리 관계관과 방산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내외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혼돈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24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10월 7일 중동 가자 지구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을 시작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를 또 마주하게 됐습니다. 첨단 군사과학 기술의 바탕을 둔 미래전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무장단체의 기습 공격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망과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되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전장 주도권을 다시 되찾고 전과를 확대하겠지만 물새 힘없는 대립 태세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군사문제연구원과 합동군사대학교는 이러한 엄중한 안보 불안 시기에 북한 위협 억제 메커니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미래전은 다영역 작전을 전제로 하며 미래전에서의 승리는 우주 도메인을 누가 선점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세미나 1부는 우주안보와 합동균리 발전을 주제로 선정하여 각계 전문가와 주한미군 우주 구성군 사령관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다음 2부 주제는 한국의 K방산 발전 전망과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우리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을 꾸준히 육성해왔으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유럽연합, 호주, 미국 등으로부터 우리 방위산업의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외 방위산업체와 방산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귀중한 경험과 제안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미래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메인이자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핵심인 우주안보를 위한 합동균리 발전 방향을 확인하고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K방산의 미래 발전 방향을 짚어보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오늘 세미나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국방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청명한 가을 아래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합동군사대학교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군사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건설적인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세미나의 공동주관자이신 합동군대 총장님의 한인사에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박창근 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합참 차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전쟁의 중심에는 교리가 있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군 최고의 합동교육기관인 합동대는 합동교리의 발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합동교리발전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내실있고 뜻깊은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우주로 영역이 확대되는 미래 전쟁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 일부는 우주안보와 합동교리 발전 방향으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부는 최근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K방산의 발전 방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주 안보와 합동 결의,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와 국방 산업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군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합참 차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참차장 박은중대입니다. 먼저 23년 합동대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공동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합동대학교 총장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영철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정희 전 일본 사령관님을 비롯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의 여파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더욱 고도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와 더불어 미, 중 전략적 경제 핵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은 세계 안보 질서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안보 환경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최근에 여러 전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4차 산업혁명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영역이 지상, 해상, 공중뿐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전과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우주 안보를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는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냉전 이후 주춤했던 방산 선진국들과 후발 주자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 K방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뜻깊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주 안보와 방산 분야 여러 전문가분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합동 교류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을 분명히 정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에도 이러한 만남의 장이 더욱더 활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합동대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간 공동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부 우주 안보와 합동교류 발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세션에 할당된 시간이 총 80분입니다. 저희가 두 분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요. 한 분 발표당 20분씩 해서 발표 총 40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최종 토론이 총 3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토론 한 분당 한 5분 정도 제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외국분 김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역이 같이 되어 있어서 통역 포함해서 한 12, 1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총 20분 정도 저희 청중으로부터 질의응답 시간이 여유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페이퍼로 주셔도 되고요. 마지막 20분 동안 질의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발표는 국방부 미사일 우주 정책과장인 김근원 대령님께서 국방우주전략 발전과 합동교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 미사일 우주 정책과장 김근원 대령입니다. 제가 하는 부서는 이제 우리 군의 이제 미사일 관련된 정책과 국방 우주 정책을 이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중에 오늘 최신
국방 우주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러한 국방 우주 정책이 합동 교리와 어떻게 연계해서 좀 발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본 슬라이드와 맨 마지막에 이제 슬라이드 두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이제 슬라이드가 될 건데요. 저희가 이제 국가나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국방 우주 전략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방 우주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런 우주 안보 환경 변화를 모색을 해서 실제 가고 있는 상황이 됐고, 과거에 저희가 국방 우주를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위성 하나만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국방 우주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주 자산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도 하고 이를 실제 발전시켜 나가는 다양한 포괄적인 내용들이 실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how to fight, 어떻게 우리가 실제 작전에 활용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합동 교리와 잘 연계가 돼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합동 교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국방 우주 전략의 큰 틀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현재 상황들을 잘 인식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대략적으로 우주 안보 환경과 대략적으로 이제 국방 우주력 발전 그리고 합동 교리 역할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안보 환경 관련해서 최근 앞서서도 개사부터 해서 축사까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나왔고,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은 특히 이 최근 전사에서 우주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 그리고 우주 억제력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키워드들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많은 작은 위성들이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우주의 다양한 인공물체 그리고 다양한 위성을 포함한 우주 물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습니다. 특히 우주 위험과 우주 위협에 대한 다양한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게 되면은 소형 위성도 약 2만 개 정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 군도 앞으로 이런 소형, 초소형 다양한 위성들을 올리면서 실제 활용을 하고 작전적으로도 활용을 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올해 있었던 미국의 태위성 추락부터 해서 다양한 우주 물체들이 실제 한반도 상공에 실질적인 우주 위험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우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우주 위협도 앞으로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우주 위험과 위협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주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노력들이 경주가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우주 공간을 하나의 안전, 세이프티 영역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우주를 바라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디펜스의 영역, 점차 그 추세가 우주 안보라고 하는 부분이 세이프티 영역에서 디펜스 영역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실제 우주 정책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실제 우주가 평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군사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과거에는 저희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지만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실제 우주 영역을 작전화한다는 이런 정상화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고, 올해 여러 심포지엄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미 국방 당국 간의 여러 회의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다음.
이러한 그 우주 안보의 어떤 중요성들을 고려해서 작년에 이제 4차 국가 우주개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질 때 모두 잘 아시듯이 우주 안보 확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컨셉들이 실제 국가 우주 개발 계획에 실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과기구 중심의 R&D, 연구 개발 이외에 실제 이러한 우주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 차원의 활동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국방부도 이러한 우주 안보를 실제 시행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주체로서 대통령께서도 실제 국정과제, 국방혁신 4.0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우주, 사이버, 전자기, 작전수행 체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우주 관련된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안보를 현 정부 들어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국정 과제에도 실제 이제 그런 우주 안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 수행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로 일단 구축한다는 내용들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우주 정보 지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확충하는 부분들도 실제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정 과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 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국방혁신 4.0에도 이러한 우주 사이버 전략 스펙트럼 영역에서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큰 그림들, 기본 계획들을 저희가 이제 담아서 실제 이제 국방 우주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정 과제와 국방혁신 4.0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국방 우주 전략을 올해 최초로 수립을 해서 2월에 발간을 했고 국방 우주 전략을 현재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국방 차원에서 국가 목표와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과 관련된 국방 우주력을 발전하기 위한 전략 목표는 이런 우주 영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보장하고 활동성에 기반한 우주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전략들을 수립을 했고요. 실제 이러한 그 전략을 실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우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자산들을 확충하는데 그리고 우주력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30년 정도까지의 중기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단계별로 이런 추진 방향들을 설정을 해서 실제 중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필수적인 우리 우주작전 수행을 우리가 수행을 하겠다라는 기반 역량에 집중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2050년까지는 우리가 전방위 우주 감시 및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확충하고 발전시켜 나가서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틀의 전략들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제 이제 이러한 국방 우주 전략 목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6대 지침 또는 이러한 6대 지침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4대 국방 우주 지침들을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6대 기본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고 가장 큰 거는 실제 이제 저희가 우주 전략과 개념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이러한 우주 전략과 작전 개념 발전 속에서 실제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능력을 구비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위험과 우주 위협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들을 확충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개념과 작전 개념 그리고 우주 능력이 확충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돌아가고 있는 국가 우주 체계와 이렇게 연계성을 강화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이런 군사 위성들을 발사를 하려다 보니 그동안 우주개발진흥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 제도,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 등을 통해서 정책적 기반을 마련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단기간에 구축이 어렵다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연합방위 지지에서 이런 한미 동맹 기반의 어떤 협력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 우주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 단독이 아니라 민군 간의 이런 우주 협력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방 우주 전략서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국방부 합참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은 이러한 전략 개념에 토대로 해서 실제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작전 4대 범주별로 해서 합동 우주작전 수행 개념들을 현재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작전 수행 개념, 절차 등을 통해서 해서 2020년대 중반이라고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몇 년도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합동 우주 작전 교리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들을 국방혁신 4.0의 기본 계획에 명시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 우주 작전 개념에 기초해서 우주 작전 수행을 위한 교리 규범 체계 발전이라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국방 우주 전략서의 우리 전략 지침으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관련된 활동들이 진행되고, 그러한 일환으로 오늘 이런 합동 교리와 관련된 이런 세미나도 연계돼서 발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하고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이제 국방 차원의 우주 전략과 작전 계획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우주 위험과 우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우주 작전 4대 범주별로 해서 우주 전력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4가지 이런 우주 작전 수행 영역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우주 정보 지원, 특히 한국형 삼축 체계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감시 정찰 능력, 그리고 통신 관련된 위성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아울러서 많은 위성들이 이제 올라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 물체와 관련된 여러 충돌, 추락에 대비한 우주 영역 감시와 관련된 능력들도 현재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와 병행해서 우주 통계랄지 우주 전력 투사도 핵심 기술들을 병행해서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병행해서 발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략과 능력들이 확충되면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기여되고 국가 우주 개발 기본 계획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제 우리가 기본 계획, 우주 개발 진흥법상으로 나와 있는 국가 차원의 모든 우주 관련된 사안들은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조정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에는 과기부 중심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R&D, 민간 분야에 대한 우주를 심사하고 심의하는 절차들이 이제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은 안보 목적의 이런 어떤 우주 개발과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는 안보 우주개발 실무위원회가 실제로 작년부터 출범해서 올해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안보 목적에 관련된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국가 차원의 이런 의사결정 체계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방 차원에서도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차관 중심의 우주발전위원회를 작년에 이제 저희가 장관 중심으로 격상을 해서 국가 체계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체계들을 현재 보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국가와 국방 차원의 이런 효과적인 운영 체계, 우주 전력들이 그 다음에 우주 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여건들을 현재 마련해서 현재 발전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 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법,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병행해서 현재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우주 전력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제 우리 군사 위성들을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 신속하게 다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주 발사체를 실제 우주 공간에 투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심사와 심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현재 관련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국방 우주 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업 체계도 현재 개선해서 절차를 현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개발된 전력들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이제 우주 조직도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군에서 30년 전부터 국방 우주를 주도해서 발전시켜 와줬고, 그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앞으로 합동 우주 조직 그리고 각 군의 이런 우주 조직들을 현재보다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그 조직과 함께 우주 인력과 교육 체계도 올해 우리 여기 정민 박사님께서도 국방대에서 최초로 이제 석사 과정을 운영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석사 과정, 우주 전문 교육 과정 등을 통해서 우주 인력들을 현재 국방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저희가 양성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고, 이런 교육 체계들도 좀 더 확장하고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한미 연합방위 체제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그리고 이런 고비용이 이제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 동맹의 어떤 우주 협력들을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우주 협력 협의체들을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우주 상황 인식과 관련된 여러 정보 공유들도 이미 하고 있지만 보다 정교하게 확대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전력을 확충하고 작전을 실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수준의 TTX라고 하는 우주협력 TTX도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다양한 잠재적 이런 우주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국방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센티넬이라고 하는 우주 상황 연습도 저희가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미 동맹의 어떤 우주 협력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랑스, 영국 등 이런 국제 우주 협력도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최초로 프랑스의 주관의 국제 우주 연습에도 참가하고, 올해 5월에는 우주 협력 위양서도 이렇게 체결하면서 프랑스와 이런 그 우주 협력도 다변화하고 있고, 영국 그다음에 여러 국가들과 현재 여러 그 공동 연구 등을 통해서 그런 국방 우주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다자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저희가 화요일 날 아덱스 개막식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우주안보 워킹 그룹도 이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제 우주안보 워킹 그룹 포럼을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이런 그 한미동맹과 국가 이런 협력들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는 민군 그다음에 민간군 차원의 어떤 우주 협력도 굉장히 다변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 또 유사시에 저희가 민간군 우주 자산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제 관련된 법 제도들을 모두 개선을 올해 전반기까지 완료를 했고, 실제 이번 UFS 연습도 그러한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 연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민간 차원의 이런 우주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연습 그리고 절차 제도 등을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잘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과기부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러한 법 제도 개선 그리고 관련된 이런 저우주 전략 효과적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다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 과기부 간의 이런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다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고 추가해서 이제 기존의 이런 그 국가 차원의 R&D가 실제 운영되고 투영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군이 그러한 부분의 테스트 베드가 되고 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국가 우주산업 경제, 우주 경제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가고 있는 R&D, 연구 개발과 실제 이런 국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여러 우주와 관련된 활동, 전력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주 산업의 육성에 기여된다는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일단 개략적으로 국방 우주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국방 우주 전략이 실질적으로 합동 교류와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되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차원의 이러한 그 우주 안보라고 하는 역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우주 위험 위에 그동안에 이런 우주 위험이라고 하는 인공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하게 되면 과기부 중심의 이런 국가 차원의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런 대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주 위협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전증하기 때문에 이런 우주 위협 대응의 주도적 역할을 국방부가 또는 국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방 우주 전략이 단순한 기존의 어떤 우주 자산을 그냥 단순하게 확충하는 단순 우주 전력의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국방 우주력이라고 하는 게 전략과 개념, 작전 개념, 그리고 이런 우주 전력, 그리고 운영 이런 포괄적인 여러 부분들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포괄해서 앞으로 합동 교리 발전할 때도 이러한 어떤 개념, 공동의 인식하에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연합합동 군사작전과 조합된 국방 우주력 운용인데 실질적으로 합동 교리는 이러한 그 국방 우주력 발전, 국방 우주 전략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지침을 제공하는 그런 큰 틀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릴 때 연합합동 작전에 기여하는 국방 우주력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잘 고려가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차원의 우주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부분인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물체가 추락을 하게 되면은 우주위험 대비해서 이제 그 과기부 중심의 민군 우주 협력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현재까지는 군 차원에서는 이런 관련된 사안들을 합참 주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우주 위험과 관련된 국가 차원에서의 역할들을 현재 견질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우주의 군사적 활용 부분들이 더 증대가 될 것이고 이런 우주 위협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 위협에 대한 감시를 위한 우주 영역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 우주 자산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2030년까지 100여 개 이상의 많은 위성들을 이제 발사를 하게 되고 그러한 위성들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우주 영역 인식 그리고 최근에 여러 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위성에 실제 접근해서 사이버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또 많이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국가 우주 자산들이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큰 틀들이 실제 많이 고려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국가 차원의 우주 위험과 우주 위협에 대비하여 이제 실제 국방 차원에서도 실제 이런 국방 우주 전략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합동 교리를 발전시켜 나갈 때도 이러한 큰 틀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실제 합동 교리가 어떻게 하우투파이트로서의 지침과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효과적인 이제 그 국방 우주 전략 구현인데 앞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국방 우주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한 이제 우주 전력 확충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기반 발전시키고 운영 체계 발전, 이 대내 협력, 어떤 포괄적인 틀에서 이렇게 국방 우주력이 현재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방 우주력이 실제 국가 우주 안보와 연합 합동 작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고자 하는 큰 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합동 교리 발전할 때 특히 합동 우주 작전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이해를 한 가운데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국방 우주력 발전의 추동력을 제고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연합합동 군사작전과 조화된 국방 우주력 운영인데 저희가 이제 아마 앞으로 합동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타국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할 겁니다. 타국의 사례, 특히 미국의 사례, 그리고 최근 우주 작전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 영국, 프랑스부터 해서 여러 타국의 사례들을 발전시켜 나갈 이제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이제 합동 교리들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한반도의 특수성,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실제 우주의 능력들을 투사하고 그리고 우주의 어떤 능력들을 활용하는 부분들로 저희가 실제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현 정부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4대 우주 작전 중에서도 우주 정보 지원과 관련된 작전을 수행을 할 때 이런 한국형 삼축체계를 어떻게 기여하고 연계성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달라는 부분이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그 우주 협력에 대한 가능성들이 점증되고 있고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우주 위협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 우주 상황인식 작전과 관련된 부분, 특히 우주 통제 중에서도 방어적 우주 통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파워 투 파워 파이트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합동 교리가 고려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한미 연합방위 체제입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의 이런 우주 작전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 능력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여기 우리 주한미 우주군 부대에서도 왔지만 미 우주작전 교리, 우주작전 시행 지침서부터 해서 관련된 사안들이 이 한반도에서 우주작전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합참과 연합사, 주한미 군사 간에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미 우주군 부대와 어떻게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효과적으로 이런 조직들을 발전시키고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시고 관련된 작전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해서 전략사 창설들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전략사의 그 창설을 하는 중요한 하나의 조직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합동 우주 조직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동 우주 조직과 그리고 각 군별로는 실제 우주 작전들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행되는 작전들은 이미 각 군의 교리, 특히 아직까지는 이제 해군이나 육군은 아직 우주 작전 교리가 없지만 현재 공군은 우주작전 교류가 있고 각 군별로도 이런 우주작전을 시행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합참청 또는 합동부대 차원에서의 이런 우주작전 교류들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국방 우주 전략의 어떤 발전의 큰 틀을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방 우주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우주 전력을 확충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역량이 아니다. 이런 우주 전력 확충뿐만 아니라 대내 협력 그리고 기반 체계, 운영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국방 우주 전략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합동 교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제 수행하게 되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합동 교리가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국방부에서 3월에 발간된 국방우주전략서의 주요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요약 말씀드리면, 국방우주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우주개발 체계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 좀 제가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30년에 저희가 130기의 국가위성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수는 국가 공공위성 만 근거로 하면 전 세계에서 4번째 또는 5번째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우발적인 피해를 가져다주는 우주 위험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시스템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우주 위협에 대응해야 된다는 점이 좀 특별히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저희 합동대 학교에서 현재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군사교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용태 연구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합동군사대학교에서 교리처에 합동우주작전 교리를 작성하고 있는 김용태 대령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뜻깊은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된 것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앞서 발표를 김건원 대령님께서 상세하게 동기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아마 우주 관련돼서 많은 세미나가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주 작전에 대한 교리를 발표를 하고 듣는 건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우주 작전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시작이 됐고 교육 쪽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우주 관측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예, 수학여행 갔던 첨성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관측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관측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머리를 쓰시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에서 전 세계적으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께서도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래전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을 시작했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려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군사교리 발전 방향입니다.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우주력의 진화, 군사적 활용, 우주강제 군사교리 발전, 한국군의 군사교리 발전 방향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고,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앞서 동기부여를 해주셨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시작된 우주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동기부여 동영상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통신시설을 최우선순위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초고속 통신회사의 위성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으로 다운시켰습니다. 통신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전쟁 전술의 기본 중 기본, 거의 모든 군사 장비가 디지털로 연결된 현대 전쟁에선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군대와 지휘관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크라이나 정부는 곧바로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움을 요청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위성 인터넷 신호를 수신하는 지상용 스타링크 단말기가 도착했습니다. 숲, 산, 들판 등 지형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위성인터넷 스타링크를 통해 최대 100mbps 초고속 통신이 가능해지자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드론 등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러시아군을 효율적으로 타격했습니다.
국보병 지휘관 조종사가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동시에 드론 영상을 볼 수 있게 됐고 목표 발견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습니다. 기동성이 극대화되며 이른바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재래식 무기에 의존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기동성에 고전했습니다. 침공 초기 수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러시아의 후원장담이 허세가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스타링크의 위력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결정은 스타링크의 지속적인 사용에 달려있다. 스타링크가 없으면 비행도 할 수 없고 통신도 할 수 없다. 예, 여기까지 등기부. 아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리적으로 내용이 좀 방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각 우주 강국들은 군사력 운용에 걸맞게 거기에 맞게 군사 교리도 발전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들의 내용을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주는 국가적 차원 그리고 군사적 차원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개발한 이래 이제는 스페이스X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우주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민간 우주여행 그리고 상업위성 등 뉴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주 개발 또한 무한한 우주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보된 과학기술로 미국 그리고 중국 우주 강국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우주박사체 성공을 기점으로 해서 우주 중진국으로 이제 진입했고 공적적인 우주 개발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는 가장 질적으로 진보된 국가들에게만 가지게 된 특권은 아니고 전 세계가 우주대전에 의해서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안보 군사적 활용을 위해서 우주의 협력과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고대 전략가들의 전쟁에 대한 격언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자 우리의 뜻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무력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는 상대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쟁을 결심한다는 전쟁의 원인은 이 시대에서도 변함없는 격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주에서의 갈등은 과거의 격언처럼 그다음에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역사적 경험으로서도 미래도 전쟁의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현대 전략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전쟁의 원인은 상대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주에서 시작하거나 또는 우주로 확장되는 전쟁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발표하기 위한 문제 제기는 보시는 것처럼 다음 세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력의 진압의 군사적 활용입니다. 우주의 경제는 보신 것처럼 100km 이상 또는 122km 이상 등으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도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관련 문헌에 명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우주력의 정의는 보시는 것과 같고 국방 우주력은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 수행 과정 또는 능력의 종합으로 국방 우주 전략서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우주력은 민간, 상업, 군사형 등으로 분류해서 현대전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총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 작전은 우주형을 매개로 다양한 우주 수단을 활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제반 군사 활동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작전의 유형을 보면 능력, 기능, 역할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작전 구성 체계는 보신 것처럼 비상 체계, 연결 체계, 우주 체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는 물리적 변형으로 공중과 또 인접되어 있지만 우주 작전 능력은 모든 영역에서 행동과도 연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사적 활용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소 간의 무기 감축 조약이나 정보 수집 등 방어적 역할로서만 정찰 위성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걸프전에서는 공제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찰, 항법 등의 우주자산의 군사적 활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GPS 위성의 PNT 정보를 정밀 유도무기에 활용해서 정밀 공격 능력의 놀라운 시장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라크전에서는 공세적 역할을 더욱 강화했는데 우주력의 활용 범위와 빈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군사위성, 상용위성 등을 공작전에 적극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주 영역의 군사 활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우주안보가 국가 안보라는 인식 그리고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와는 또 상반되게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 증가하면서 우주 위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주 강국을 중심으로 그 종류도 점차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일 궤도상에서 위협은 주파수 제모, 레이저, 그다음에 로팔 공격 등이 있겠고 지상에서는 대위성, 레이저 등 에너지 무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전을 통한 위협도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주요 국가들의 군사기술 발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술의 개념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사력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사 행동의 기본 원칙과 지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군사규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 경험, 두 번째는 군사이론, 과학기술. 이 세 가지에서 군사규례는 변화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스타린과 같은 우주과학 기술은 이러한 지속적으로 우주 군사규례를 발전시키도록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국가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국가 분류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기준은 자체위성 개발, 그다음에 발사, 유지 및 제어, 유인 우주 능력을 갖고 있는 여부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갖추고 있다면 우주 강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인 우주 능력만 없다면 중간 우주국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 일본, 한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획기적인 발전으로 한국은 벌써 중간 우주국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부터 분석을 시작해보면 미국은 국방우주 전략서에 군사기술 발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우주 전략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주에서 포괄적인 군사의 구축과 국방우주력을 국가합동연합으로 통합 운영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전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주에 대한 접근 방식을 지원 기능에서 전투 영역으로 보다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우주 능력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우주 능력은 우주위협에 대한 대우주, 그러니까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에도 대위성 능력부터 지향성 에너지 능력까지 전 세계 최강의 우주 능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능 능력, 맨 아래 보시면 우주 통제를 위한 우주 상황인식 능력은 우주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리 발전은 크게 두 가지 교리에 반영되어 있는데 합동교리와 미우주군 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미합동교리입니다. 합동교리에서는 우주 영역을 기존 교리에서는 특정 고도 이상으로만 개념적으로 제시했는데 그리고 20년도의 개정을 통해서 100km 이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는 우주 사령부의 책임 지역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5가지 우주 작전 능력을 우주력 증강에 부합하도록 미사일, 정보 등을 포함해서 총 10가지로 세분화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휘 통제 또한 우주 사령부가
전력사에서 독립함에 따라서 우주사령관이 이 우주작전의 전투지휘권을 통합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 우주군의 우주작전 교리 내용입니다. 19년에 창설된 미 우주군의 스페이스 파워 우주작전 교리에는 우주 영역을 우주 역학, 즉 궤도 비행의 영역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우주군이 우주 영역에서 궤도 비행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좀 더 교리적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작전은 5가지 핵심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우주 영역 인식은 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해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리 발전 내용을 분석해보면 우주 영역은 우주사령부의 책임 지역을 이제 100km로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작전과 그리고 영역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작전은 중국, 러시아의 위성에 대한 위협을 단순히 우주상 인식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해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우주적 인식으로 우주작전 능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 국방 우주력의 지휘 관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중앙에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것이 통합사령부인 우주사령부가 미 우주작전의 전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고, 중앙 집권적으로 현재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연합우주구성군사령부와 연합우주작전센터, 즉 CFSCC와 CSOC 등을 통해서 통합우주사령부의 역할을 전 세계적으로 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가는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을 분석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간 우주국이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바꾸자 영국의 내용을 반영했는데, 영국의 국방 우주력에 대해서는 국방 전략의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영역 능력을 통합을 해서 전략사령부와 우주작전 전담을 위한 우주사령부를 창설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사이버 등 미국과의 긴밀한 파트너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고, 국방 전략 차원의 군 현대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국방 우주 능력, 즉 대우주 능력을 보시면 주로 나토, 미국과의 양자 관계 발전을 통해서 군사 우주 활동의 지원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보시면 우주 여용 인식에 중점을 두고 국방 우주력을 현재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교리 발전 내용은 합동교리, 즉 스페이스 파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주 영역은 100km 이상으로 명시를 했고, 우주사의 책임 지역을 설정하고 또 나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100km로 설정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주작전은 우주 영역 인식을 포함해서 총 4가지 역할을 제시를 하고 있고, 지휘통제는 우주사령부를 창설을 통해서 우주사령부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리 발전 분석 내용을 보시면 우주작전을 위해서 위협에 초점을 둔 군사적 의미의 우주영역 인식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고, 또 우주상황 인식은 민간 및 지원의 의미를 현재 두고 있습니다. 즉 우주 영역 인식에 좀 더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주작전을 우주 공격과 우주 방어로 구분해서 우주 통제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군 위성에 대한 무기 활동은 우주 방어, 그 다음에 적의 우주 무기 활동에 대한 공격은 우주 공격의 통제로 정의를 해서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교리 발전 부분에서 지휘관계는 보신 것처럼 영국의 국방 우주력의 우주 영역 인식과 우주 통제에 대한 작전 지휘는 21년에 창설된 우주사령부가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작전 지원에 대한 작전 지휘는 맨 우측에 있는 전략사령부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작전에 중점을 두고 지휘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주 강국인 러시아,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국가 이익을 위한 우주의 공격적 군사 활용 확대를
국방우주 전략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중국은 우주 불기와 군 주도의 우주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의 공통점을 보시면 미국의 우주 저력에 맞서서 우주력 사용 능력 보장과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국방 우주력을 현재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대우주 능력을 보시면 우주 강국으로서 상당한 적에도 대위성 능력, 그 다음에 동일계도 대위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과 우주 통제를 위한 정교한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시면 중국과 상당한 대우주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적에도 대위성 능력과 그 다음에 전자전 능력, 그리고 우주 통제를 위한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우주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우주로 상쇄하기 위해서 대위성 능력을 우주력을 비대칭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중국은 우주 억제, 우주 봉쇄 등 5가지 임무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적의 우주 능력을 거부하는 쪽으로 제시하고 있고, 지휘관계에 있어서는 러시아는 항공우주군, 중국은 전략지원부대로 우주 기능을 통합해서 독립된 우주 기능과 경쟁 구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의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군사 목적과 체계적 우주 개발을 위해서 우주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에 탄도미사일력 그리고 반격 능력, 중국과 러시아의 킬러 위성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방 우주 전략을 통해서 우주자에 대한 위협 감지를 위한 우주 영역 의식을 현재 더 강화하고 있고, 능동적 방어에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우주 능력을 보면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 기본법을 발표한 이후에 우주 상황인식 능력을 중심으로 더 증강을 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올해 개정된 우주 기본 계획을 통해서 우주안보 확보와 작사 역할과 기능을 더 강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보시면 유럽 우주국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대우주 능력은 동계도 대위성 능력, 그 다음에 지향성 에너지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우주사 주간 우주 상황인식 조치 연습을 통해서 우주 상황인식 능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의 교류 발전 내용을 분석해 보면, 프랑스는 우주작전을 우주 상황인식과 적극적 우주 방어에 중점을 두는 4가지 우주작전 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휘관계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우주형 인식과 미 우주군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주작전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군의 사례를 종합해서 보면은 국방 우주력은 우주 강국들 중심으로 억제력 강화를 위한 대위성 무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우주국들은 우주 상황인식 고도화와 동맹국과의 연합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우주 영역의 군사 활용이 증가하면서 100km 이상으로 그 영역을 확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작전은 각국의 국방 우주력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우주 영역 인식, 우주 정보 지원 이런 능력 등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 또한 효율적인 우주 작전 수행을 위해서 우주력을 이제는 분산되어 있는 능력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지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군의 부서기의 발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군의 국방 우주 전략은 올해 발간된 기획문서 3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국방 우주 전략서에서 제시한 우주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 보장과 우주 작전 수행 능력 고도화로 명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작전 조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어떤 발표자가 제시한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우주 교범 체계를 보시면
군사 계획을 하나 살펴볼 때 합참 차원의 합동우주작전 교범은 현재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올해부터 재정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군에서 보면 본군은 2002년부터 우주작전 교리를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육군과 해군은 이제 제정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 영역, 그다음에 작전, 지휘 통제 개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영역은 국방우주 전략서에 명시된 것처럼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고려해서 이제 100k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주 작전은 현재 국방 우주력을 반영해서 우주영 인식 등 4가지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 관련해서는 정책은 국방부 합참에서, 그리고 작전은 공작사와 공작사와 기타 합동부대가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발전에 앞서 우리 한국군의 우주 작전 수행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 영역 인식입니다. 우주 영역 인식은 지난 2021년에 전력화된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통해서 제한된 우주정보 통합 상황을 현재 수행하고 있으나 아주 제한적인 내용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주정보 지원입니다. 우주정보 지원은 군사작전을 위해서 위성을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미측의 조기정보 위성, 그 다음에 무궁화 상호 위성을 통해서 제한된 우주정보 지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군정찰 위성이 발사가 되고 또 민간 우주 자산을 우리 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원령까지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된다면은 향후 국방우주 정보 지원 능력은 좀 더 증강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주전력 투사입니다. 우주전력 투사는 우주전력을 발사체를 이용해서 우주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지상발사, 공중발사, 우주수송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 군 차원에서 볼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 차원으로 우주력 증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주 통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주 통제는 아군의 우주 체계에 대해서 위협과 방해를 거부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직접 공격하는 공세적인 능력은 현재 없고 전파, 교란 등 적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성 위성을 감시하는 능력만 일부 제한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군의 군사기술 발전 방향입니다. 크게 3가지 범주로 외국군의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우주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군의 군사교리, 그의 목적, 그다음에 위상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지 군사 능력,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 정의된 거, 그다음에 관련 상위 기획문서, 그리고 교리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우주 작전은 중견 국가인 외국군, 그다음에 국방우주 전략서에 명시된 대로 4가지의 우주 인식을 포함한 4가지로 구분을 해서 군사 교육 또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휘관 이야기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현재는 합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합참 중심으로 통합을 해서 기능사령부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작전사의 역할과 그다음에 한미 연합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주한 미 우주군과의 협조 관계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과기부 등 정부 관련 정부 부처와도 적극적인 협력 관계 등을 통해서 군사 우주력에 대한 지휘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것에 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벌써 지난 60년 전에 우주 영역의 군사적 활용과 우위를 유지하고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우려를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제 우주는 어느 특정 국가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가 우주 자산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국가 우주력의 군사적 활용이 좀 더 이제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억제력은 지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우주의 절대적 위치, 즉 우주의 위를 차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각 발표당 20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각 분당 30분씩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1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토론 하실 분이 3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중으로부터 질의받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한 5분 이내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의 어떤 국방우주전략 발전 그리고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 방향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한국국방연구원의 오해 박사님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위성체계단장 맡고 계시는 김경근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주군의 맥펄린 중령순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해 박사님 먼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오해 박사라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발표 오늘 상세하게 해주신 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 합동군사대학교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가차없이 좌장님의 그 시간 제한으로 제가 전달을 다 못했었는데 이번에 좌장님을 참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가르치자분께서. 그래서 저한테도 5분에 제안을 주셨는데 어쩌면 좀 오늘 준비한 내용이 5분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은 이제 군사 교리라는 거, 제가 그 교리를 저희가 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하거나 학습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뭔지 정의를 한번 좀 많이 살펴봤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현존 전투력과 장착 계획을 가지고 싸우는 방법을 체계화한 기본 원칙과 준칙이라고 이제 그 정의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지금 우주 군사력 건설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고 또 지금 발표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전략부터 시작해서 작전 개념, 조직 형태, 지휘 구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뭔가 급변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이 교리를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 내년을 목표로 작성을 하신다고 하니 정말 제가 뭐라고 해야 화이팅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는 사실 여기 굉장한 전문가들 많이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고 연구자들 많이 계시는데 번들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좀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4가지 측면에서 좀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4가지가 뭐냐면 지휘관계이고요. 앞서서 발제자분들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휘관계, 우주작전의 분류 4가지인데 그 4가지에 대한 그 분류 방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른 각 작전, 그러니까 사이버 작전이라든가 전자기 작전, 그런 다른 작전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우주 인력 관련해가지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우주 그 지휘관계의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전략사령부 우리 정책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략사령부 이제 내년에 상수가 됐잖아요. 이건 반드시 창설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미연합사의 그 우주작전 체계상에서 이 한국군 전략사령부가 창설이 됐을 때 그 지휘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이 교리상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그런 저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게다가 이제 주한미 우주군 사령부도 이제 작년에 창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도 지금
이 지휘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저도 지금 좀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따 여쭤볼 것이지만 한미연합사의 우주작전 시행 지침서라는 게 아직 아까 여쭤보니까 개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실 그 지휘 관계를 좀 명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그 주한 미 우주군 사령부에서 오신 담당자분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사실 우리가 우주 협조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우리 이전 버전 얘기입니다. 공군 우주 구성군 사령관한테 KTO의 우주 작전에 대해서 우주 협조 권한이라는 거를 위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주 작전을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우주 군사력을 구하는 리파이어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신에는 우리 여전히 그 SCA가 우주협조 권한이 공군 구성군 사령관한테 가지고 있는지 그건 좀 하여튼 궁금한 사항이어서 아마 좀 이따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공군 구성군 사령부에서 이제 우주 통합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ATO하고 STO가 현재로서는 같이 통합해가지고 작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주 작전이 KTO의 우주 작전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있던 하여튼 지휘 통제하고 타 구성군하고 협조하는 그 주체가 전략사령부하고 그 지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어서 그게 좀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주 작전 분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방 우주 전략서라든가 또는 합동군사 우주 전략서에는 지금 4개의 우주 작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우주 4개 작전은 사실 약간의 그 우주 영역인식은 예전 상황인식이었는데 용어라든가 범위를 좀 확대를 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변화가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4개의 우주 작전은 하여튼 몇 년 동안 계속 쭉 가왔던 이제 그 작전의 그 분류법인데 이걸 너무 고정적으로 이렇게 두지 않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미 이제 기본교 미 합동교리 있잖아요. JP의 3-14에도 보면은 10가지의 이제 우주 작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구체화시키고 재구성해서 다양한 방향을 좀 보완하는 노력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가지에 하면 이게 장단점이 가깝겠죠. 이게 단순하면서도 간략하고 굉장히 뭔가 직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작전 개념이라든가 또는 교리라든가 전력 기획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야 되는 그 방향성에서는 이 4가지의 작전 분류법이 오히려 이 총괄적 아이디어를 내는데 좀 제한을 주지 않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항법전이나 했을 때 이제 네이비 워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우주 사이버하고 그다음에 전자전 능력을 통합해가지고 적군의 PNT 정보를 못쓰게 방해하고 우리는 또 PNT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작전인데 이것이 사실 우주 작전 현재 4가지 작전 중에 우주 통제 분야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으로 우주 통제를 했을 때는 항법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딱 떠올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깊게 연구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디어를 이제 좀 계속적으로 내는 데 있어가지고 제한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사이버하고 전자기 스펙트럼 이제 작전 이거하고 이제 그 상호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미래의 우주 위협의 중심에는 ASAT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작전군들이 결합이 돼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학자들의 견해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ASAT은 작년에도 유엔 결의 등에 의해 가지고 이제 ASAT은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향후 이제 우주 위협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여러 작전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또 국제인도법에도 걸리기도 합니다. ASAT이라는 무기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도 다른 그 운영 교범 안에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도 있고 사이버 작전도 있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좀 작성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 인력에 좀 대한 것인데요. 미 우주군의 기본 교리인 스페이스 파워 거기에는 우주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리라는 게 양병과 용병에 대한 기본 방침, 기본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이 교리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운용 교범에 실리는 것은 적절한 것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주 인력의 중요성은 정말 지나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 직무 영역으로도 사실은 지금 우주 작전 또는 뭐 전력 기획, 정보, 엔지니어링 이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웰페어라든가 또는 사이버 웰페어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전자전 오퍼레이션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포함되는 그 우주 인력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안이 뭐냐면 민간 인력에 대한 활동입니다. 사실 이 고려는 사실 우주분야에서는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전문 인력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는 하지만 우리가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2035년부터는 20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20세 인구가 확 줍니다. 거의 60%까지 확 줄기 때문에 거의 완전 그냥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오는 것은 거의 다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2차 인구 구조 변화 시기 때 가용 병력은 한 30만 정도라고 저희가 이제 스카이다 연구에서도 그렇게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서 민간 인력 활용 확대는 굉장히 자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적대행이 직접 가담이 아닌 간접 가담일 수 있는 그 작전 분야가 아닌 비전적 분야에서는 미 우주군처럼 미 우주군은 한 35%를 민간 인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뭐 양성 과정들 쭉 뭐 국방대에서도 하고 있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대상들이 대부분 이제 장병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군무원이라든가 또는 뭐 민간 인력 그 외에 민간 인력한테도 좀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줘서 충분히 이들에 대한 양성 강화도 좀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시험의 담당 김경훈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합동 교리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연구개발하고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개념은 사실 좀 없는데 그 우주 교리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아티클 하나 본 게 미국 우주군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더라고요. 미국은 정지궤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위성을 관찰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주 대 우주를 보는 우주 영역 인식이 이제 정규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위성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한 군데 세워놓고 이렇게 옆을 쳐다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다른 중국이나 러시아나 위협이 좀 많아지면서 연료를 쓰더라도 움직여야 된다. 그런 교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교리로 하나보다 우리는 전혀 감이 없는다. 그런 게 교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보니까 기사가 몇 달 전거든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좀 했었고, 오늘 지금 또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 교리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나라는 우주에서 뭘 할 거냐를 결국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돼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잠깐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정찰위성도 지금 사업 책임자고 총성위성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국방 쪽에 이제 위성 프로그램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가 뭐냐라고 봤더니만은 우주는 결국은 이게 안보 인프라더라고.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항상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회복돼야 되는 인프라라고 보이고, 그 전에 근데 이게 군이 보니까 이제 위성 획득 이런 거 할 때 다 이제 보통 육해공군이 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우주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모든 우주 기술을 다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프라라는 개념과 인프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주 기술 개발은 그냥 위성 하나 획득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최근에는 아키텍처를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 아키텍처라는 게 뭐냐면은 위성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고 감시 정찰, 그 다음에 우주 접근 자산, 그 다음에 우주 영역 인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오해 박사님도 이야기했지만은 현재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게 이게 다냐? 예를 들어 우주에서 로지스틱스 문제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가지고 그걸 포함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좀 이제 진행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필요한 능력이지 우주에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를 먼저 디파인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국 뭐냐면은 그걸 그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통신위성 가지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200~300개씩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동맹, 특히 이제 한미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국제 우주 네트워크에 우리가 연동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결국 우리가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를 디파인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교리하고 연계되는 문제라고 지금 보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 정지궤도에서 뭘 보는 게 교리에 있듯이 그 사람들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결국은 뭐냐면 시스템 오브 시스템으로 전체 기술적으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그림은 우리가 뭘 할 건지 디파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사실은 합동교리 발전과 연계돼서 사실 우리 김용태 대령님하고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단적인 예로 그 발사체 쪽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발사체 하시는 분들은 저도 예전에 발사체 개발했었지만은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사유 발사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을 가보면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고 고체 발사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가니까 그 스타쉽 아시잖아요. 다른 거. 그 다음에 블루오리진의 이제 유글렌이라고 해서 그것도 초대형 발사체인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그렇게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하게. 그 스타쉽도 저번에 시험하다가 폭발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현지에 가보면 스페이스X 관계자들을 만나면 자기들은 한 25년 이후에는 그게 상업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번 제가 해외 행사를 갔다가 블루오리진의 매니저가 저를 찾아오더니만 한국에 위성 프로그램이 많은데 자기들 발사체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 뉴글렌인데 이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거를 이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성을 발사해야 되니까 우리 발사체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인지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어떤 동맹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어떤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선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군이 우주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해서 작전을 할 건가를 연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건설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저희 ADD 입장에서는 스페이스 아키텍처를 좀 정리를 할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교리하는 쪽하고 같이 그다음에 또 그 위성 정책과 쪽에도 정책적 문제하고 같이 연동해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Good evening. I'm Chief of Space and Policy at U.S. Space Forces Korea, Major Madaka Philip, and I'm going to discuss Space Coordinating Authority and where it currently stands in our force structure. So, as of recently, Space Coordinating Authority has been superseded due to an organizational change. 네, 안녕하십니까. 우주전략과에 있는 소령 무다카라고 합니다. 저 SEA에 관련을 해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SEA는 조직 변화로 인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The establishment of U.S. Spacecom as a combatant command for space has inherently provided global space coordinating authority to the combatant command. 네, 지금 우주 전략사가 예하 부대에 있는 우주사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우주사에 지금 굉장히 우주 전략사나 아니면 각 이제 그 예하 부대에 있는 전략 사령관에 많이
delegate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dditionally, the stand-up of the service component field commands in the geographical commands has enabled the Space Force a level of flexibility for the geographical combatant commander to choose how he would like space coordinated for his theater or her theater. 네, 그래서 지금 우주 구성사령부에서 어떻게 우주 관련을 해서 권한을 그 geographically 분배할 것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The service component command that is attached to the geographic command is the new organization that will enable the geographical commander to have space coordinated on his behalf with U.S. Spacecom. 그래서 지오그래픽 사령부가 현재 그 스페이스 컴포넌트 커맨드 우주 구성 사령부의 작전 지구에 어떻게 위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se changes are recent and are part of an ever-evolving space doctrine that continues to adapt to the current situation in space. 이런 변화는 비교적 최근이며 계속 변하고 있는 전장 상황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So I'd like to summarize what I just communicated. 네, 제가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here are three methods of coordinating space support for theater. The first is with the Global Space Coordinating Authority, U.S. Spacecom.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델리게이트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구에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 스페이스 커맨드로부터 권한을 얻어가는 겁니다. The second option is with the component field commands that are attached to the geographical command components. 네, 다른 방법은 geographic command field command excuse me, can you repeat that again? Second option. I'm sorry. The second is with the service component field commands that are attached to the geographic component commands. 네, 그럼 geographic command 예하부대에 있는 service component command로부터 권한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And finally, if the geographic commander chooses to designate a theater space component commander, they would be able to conduct the coordination with their designated theater space component commander. 네, 다음으로는 지오그래픽 커맨더가 전구를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령관에게 권한을 델리게이트 해주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But that concludes my brief discussion on Space Coordinating Authority. But the term Space Coordinating Authority will not be used moving forward since these changes have been made. 네, 제가 여기까지 SCA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말인데 SCA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방법 때문에 SCA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용이 될 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두 분 발표에 대해서 딱 한 분만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의 예비역 교리연구관입니다. 현재 공군의 우주작전 교리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미나가 참 시의적절하고 잘 계획된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를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그 김용태 대령님께 또 하나는 그 미우주군 장교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김용태 대령님은 현재 발표하면서 국방우주전략서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우주력을 정의하면서 우주력, 국방우주력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주력이라고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우주에서 뭐를 해서 창출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할 수 있는 총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국가 우주력이고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방 우주력은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우주력을 일반적인 추상적 그냥 개념이 아닌 이제 지금과 같이 국방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의 모든 능력 총력이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국가 우주력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 우주군 기본규례에 보면 우주력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내셔널 스페이스 파워, 국가 우주력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밀리터리 스페이스 파워, 국방 우주력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력을 국가 우주력을 설명하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우주력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국가 우주력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공군규례를 개정하면서 올해 그렇게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여기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미 우주군에서 온 분 앞에 직책을 보니까 우주군 야전 사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주군의 현재 하고 있는 직책 혹시 DS4를 말하는 건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전군 사령관이 아니고 디렉터 오브 스페이스 포시스를 말하는 건지 직책이 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직책이 한국군하고 KTO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소개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간단히 1분 이내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용태입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정의가 들어가 있는 책이 보시는 것처럼 국방우주전략서입니다. 국가에서 발간하는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전략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그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결정권자는 지금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김근원 대령입니다. 김근원 대령이 다음 개정하실 때 이걸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답변하실 의사항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럼 우주군에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Well, day to day, I spend most of my time keeping up with policy as well as developing long-range plans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OC Air Force members. During exercises, the space integration team is stood up and we're working right next to our ROC members. I have POCs that I correspond with regularly in order to help to coordinate and synchronize our support to USFK as well as ROC Air Force for the space-related interactions between the U.S. Space Force and the ROC Air Force or JCS or MND. I'm essentially a POC on the ground that you'll likely be seeing more of in lieu of people in DC, when people in DC or Colorado Springs or in California are not able to come out. I'm a communicator for them and what we're collectively working together to do. 네, 저는 전략 및 폴리시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령 무카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장기간에 있는 전략들을 한국군과 같이 우주 전략에 관련해서 한국 공군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제가 바로 한국군이 옆 사무실이기 때문에 아주 지속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미국 우주군과
한국 공군의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저희는 합참 그리고 국방부와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나 콜로라도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POC 담당자가 있지 않으면 제가 그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10분 살짝 초과됐는데요. 귀중한 시간이어서 좀 초과돼서 지금까지 진행했습니다. 1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